안녕하세요. 자, 실용경제를 수강하는 서울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실용경제 온라인 2차시 자, 예산과 지출계획 교과서 54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바탕으로 활동을 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늘 겪었던, 아닌 학생들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다 겪어봤었던 일입니다. 한어리는 매달 초 용돈을 받는다. 한어리가 용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교통비와 간식비, 문화비, 통신비, 기타 등등이 있어요. 어머니가 애초에 용도를 정해주신 대로 사용한다면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그다지 불편 없이 한 달을 지낼 수 있겠지만 한어리는 매월 20일쯤이면 용돈이 떨어져서 마지막 10일은 교통카드밖에 남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비, 즉 도서구입비나 영화 이런 거를 못 본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소비가 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신상이니까 돈 있으니까 없으면 아싸, 있으면 인싸? 좋았어, 다 사! 당신은 합리적인 소비자인가요? 아니면 비합리적인 소비자인가요? 자신의 자산이나 소득을 고려하지 않거나 제품의 비용과 만족감을 신중하게 따지지 않은 무분별한 소비를 비합리적인 소비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합리적 소비는 미디어를 통해 소비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유행에 비교적 민감한 청소년에게 자주 발생하죠. 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귀여운 인형이 1+1 떨이요 떨이. 난 옆반의 인형 뽑기왕? 한땐 잘 나갔지. 다들 잘 봐. 이렇게 뽑는 거야. 벌써 돈을 다 썼잖아. 10,000원만, 20,000원만. 행복해. 큰 거, 작은 거, 겁나 큰 거 다 뽑았어. 근데 오늘 학원비는 일주일 뒤에 준다며. 한 달 뒤에는 꼭 준다며. 두 달 뒤에는 무조건 준다며. 내가 그랬나? 그래서 인형을 헐값에 팔고 있어. 안타깝군.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었는데. 뭐라고? 용돈 기입장이야. 이걸로 매 순간 돈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한다. 너처럼 돈이 없는 줄도 모르면서 막 쓰지 않는다. 과소비란 자산이나 소득에 비해 소비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를 뜻하죠. 이러한 과소비는 정말 필요한 것을 구매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개개인의 지불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가계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사회적으로는 물가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공부하려고 했는데 이 칼이 할인이더라. 그래서 고민 없이 질러버린 비장의 무기. 안타깝군. 이렇게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뭐라고? 매달 차곡차곡 저축하며 강력한 아이템을 알아봤지. 그게 바로 핵장품. 넌 충동 구매하느라 몰랐겠지? 충동 소비란 별다른 구매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소비를 말합니다. 순간적인 구매 욕구를 참지 못하고 충동 소비를 저지른다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고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충동 소비를 막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구매 계획을 세워 이 물건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 오늘 몇 달 안 쓴 셀럭시 폰을 미련 없이 버렸다. 새로 나온 파인애플 폰 6를 사기 위해. 부럽지? 부러워! 안 부러워. 한 달 뒤에 파인애플 폰 7이 나온다. 분하다! 자랑하려고 생각 없이 샀겠지. 그거 고장이 많다던데. 전에 쓰던 폰 약정 기간도 아직 남았을 텐데. 과시욕 때문에 돈만 날리게 생겼네. 따라와, 환불해. 물건 사기 전에 가격과 품질을 비교 분석하는 게 먼저다. 과시소비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또는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소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과시소비는 소비 수준이 그 사람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지만 과소비로 이어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너희들 어디가? 갱데니얼이 광고하는 100만원짜리 롱패딩 사러. 헐, 색깔도 흔하고 비싸잖아. 그럼 너 혼자 입지 마. 엄마, 100만 원만. 돈 없어도 100만 원만. 나도 애들처럼 갱데니얼 패딩 사고 싶어. 유행과 한참 동떨어진 컬러와 디자인. 혼자 저런 거 입고 창피하지 않나? 이거 저가 브랜드 할인 매대에서 반값 세일하던 걸 득템했지. 난 특별하게 유행에 휘둘리지 않았다고나 할까? 헐, 옷이 어울리니까 꼭 신상 같아. 자세히 보니 기능도 별 차이 없어 보이잖아. 헐, 유행만 쫓다가 손해본 기분이야. 방금 전의 이야기는 모방 소비입니다. 유행이나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경우죠.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보다는 다른 사람이 구매했다는 사실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주로 상대적으로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에게 많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과소비와 충동소비, 과시소비와 모방소비까지 다양한 비합리적 소비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합리적 소비를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떤 소비 습관을 길러야 할까요? 먼저 개인적인 노력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합리적인 소비의 4단계를 알아볼까요? 1단계, 꼭 필요한 물건과 사용 가능한 금액을 파악하고 구매 상품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2단계, 후보 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최적의 상품을 결정합니다. 3단계, 현금이나 카드, 할인 쿠폰, 멤버십 포인트 등 효율적인 지불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이때 영수증 보관은 필수. 4단계, 구매한 날짜나 가격, 만족도 등을 기입하고 가계부를 꼭 작성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타인의 시선 때문에 불필요하지만 무리해서라도 꼭 사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은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한 번만 더 고민하면, 한 번만 더 신중하면 합리적인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셨죠? 자, 영상에서처럼 합리적인 소비. 자, 용돈이 금방 떨어지지 않는, 용돈이 없어져서 뭐 한 열흘 동안 쫄쫄 굶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산과 지출 계획의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자, 왜 지속적인 적자 발생으로 인한 자산 감소나 부채 증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자산은 내가 가진 돈, 부채는 빚입니다. 두 번째, 개인의 자산 감소나 부채 증가로 소비 위축과 이로 인한 국가 경제 자체가 부정적 영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계획적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가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가계부 작성하는 거. 자, 거기서 합리적 소비를 하고 있는 한 학생이 자신의 용돈 기입장을 작성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도 작성을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용돈 기입장, 가계부 똑같은 거죠. 작성의 중요성은 예상치 못한 일로 계획대로 지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계부 작성을 통해 사후적으로 내가 얼마 쓸 것인가 비교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작성하다 보면 자, 그냥 막연히 이거 필요해 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예산 안에서 현실성 있는 지출 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자신의 소비 형태를 점검해 볼 수 있고 이제 적다 보면 이거는 필요 없는 건데 해서 샀던 것들, 이런 것들을 줄여서 절약해서 정말 필요한데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과서 보시면 소비의 기술에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다 당연한 말입니다. 꼭 중요한 물건만 사고 사소한 불편은 즐겨라. 비싸야 폼난다라는 생각을 버려라. 그러니까 굳이 비싼 브랜드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가끔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가계부를 써봐라.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신용카드는 손에 든 현찰과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라. 자,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은 카드값이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연체가 되거나 아니면은 카드사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카드사가
금융기관이긴 하지만 서비스도 같이 뭐 결제를 편리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죠. 근데 이게 그 당월에 써서 다음 달 결제일에 바로 갚으면 연회비 외에는 내가 지불할 비용이 없지만 연체가 되거나 아니면 얘네한테 할부를 썼을 때 얼마나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 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현실 사례예요. 자, 제가 대출받은 겁니다. 제가 대출받은 거. 자, 위에는 카드사에서 온 메시지예요. 현대카드, 하나카드 메시지가 왔는데, 자, 뭐라고 써있냐? 뭐 땡땡준 내 이름이지. 자, 일시불 일부 결제 금액을 2월 약정, 쉽게 얘기해서 나눠서 낸다는 거죠. 나눠서 내면은 이자율이 얼마야? 14.7%입니다. 자, 현대카드에서도 왔어요. 땡땡땡. 뭐 누구 회원님 이러는데 마누라예요. 자, 이달에 이자율 할인 혜택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자율이 얼마야? 16%. 자,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0.5%입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도 비싸게 빌려도 3%, 4% 내외면 빌려요. 그런데 얘네는 몇 프로야? 16%, 14%. 최소 5배 이상의 이자를 지불해야 되죠. 100만원 빌렸다 치면은 은행 가면은 3만원만 이자 내면 되는데 1년에 얘네는 16만원 낸다는 거예요. 엄청 큰 차이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출을 받았어. 이거 은행에서 온 거야. 우리은행에서 왔지. 대출을 받았어. 자, 금리는 총 적용 금리 내가 내는 이자는 2.46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카드사는 16%, 은행은 2.4%. 자, 카드가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대출 받은 거야, 내가. 내 이름이지. 자, 그래서 변경 후 적용 금리 2.94죠. 자, 2.94 쓸래, 16% 쓸래. 자, 카드를 무분별하게 쓰다 보면은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어른이 돼서라도 카드를 쓸 때 합리적으로 그달 써서 그 다음 달 바로 대금을 납부하면은 이자라는 게 붙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데 혹시나 내가 가진 예산, 내가 가진 월급 이상의 돈을 쓰면은 커다란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탐구 활동이에요. 다음 자료를 읽고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용돈 계약서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어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합리적으로 적혀있는 용돈 계약서입니다. 자, 용돈을 정했고, 자, 용돈 사용 내역을 장부에 잘 기록하면은 돈을 더 올려주고, 정확히 기록하지 않으면은 깎는다. 자, 경제적 유인을 주는 거죠. 긍정적 유인과 부정적 유인을, 경제적 유인을 줘서 돈을 더 받으려면 네가 꼼꼼하게 돈을 써라. 그리고 이것도 있지 않아요. 용돈 중에서 적어도 20%는 자선하는 일에 써야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회적 책임까지도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위 자료는 미국의 어느 부호 가문에 전해려 내려오는 부자간의 용돈 계약서이다. 자, 이게 어디냐면은 록펠러 가라고 합니다. 록펠러 가문. 자, 록펠러 가문이 뭐냐? 미국의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미국의 석유왕이라고 했던 록펠러라는 사람의 이제 집에서 내려오는 용돈 계약서래요. 이 가문이 뭐 어떤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떤 공과 과 이런 거는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고 얼만큼의 부자였냐. 자,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이 벌었던 돈을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은 록펠러 아저씨가 벌었던 돈이 400조래요. 4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가 좀 넘는데 400조랍니다. 혼자 가진 재산이. 이때 당시에 이 록펠러 가문의 이제 스탠다드 오일이라 했던, 그러니까 석유를 팔아가지고 미국 석유의 95%를 독점했던 사람이에요. 석유를 팔아가지고 벌었던 돈이 미국의 GDP의 2%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리키려는 바는 뭐 굳이 따지자면은 용돈을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내역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용돈의 일부를 저축하고 기부하라. 그리고 기록하라.
자, 이렇게 해서 네 돈을 네가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돈의 중요성, 지출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한 계약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보호자들과 함께 약속하고 싶은 자신만의 용돈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제 수업이었다면은 의견도 듣고 토론도 했을 테지만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자, 다음은 법정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여 벌 수 있는 돈으로 주거비부터 식비, 교통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가정하고 한 달의 지출 계획서를 작성해 보자. 단 주거비는 광열비, 죄세, 공과금을 포함하여 40만 원이라 가정한다. 자, 광열비는 뭐냐? 전기, 열, 난방비, 그리고 제세, 공과금은 뭐 그 외에 뭐 TV세, 수도세 뭐 이런 것들 있죠. 걔네들을 포함하여 일단 의식주 중에 주거비에 들어가는 게 4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대요. 자, 그러면은 자,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여 벌 수 있는 돈 각 가정마다 다 다르겠죠. 자, 그래서 제가 2021년 여러분들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경제활동을 하는 학생들 있을 텐데 2021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 봤어요. 법정 최저임금 올해는 시간당 8,720원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로 근무를 한다 했을 때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182만 480원.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돼서 나온 거냐? 한 달에 209시간을 일했다고 계산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자, 주 5일제로 하루 8시간 근무하면은 365일을 12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한 달에 21.75일을 일한다고 계산이 되고요. 주휴수당으로 35시간을 산입합니다. 그러니까 합쳐준다는 거야. 21.75에 8시간 곱하면은 209가 안 나와요. 그런데 주휴수당으로 35시간을 산입해서 209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주휴수당이 뭐냐? 여기서 주휴수당, 이거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잘 들으세요. 이거 안 주면 불법이에요. 하루에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그러니까 주 5일을 다 출근하고 하루에 3시간 이상 일했다면은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날이잖아. 근데 그 둘 중에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주휴수당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루에 3시간 이상 매일 일을 한다면, 월화수목금 주 5일을 매일 일을 한다면 하루는 무조건 유급 휴가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럴 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각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내 임금이 얼만데, 자, 주거비는 40이라 그랬고 내 핸드폰비, 인터넷비는 한 달에 뭐 얼마를 쓴다, 뭐 적어보고 교통비 얼마 쓴다, 피복비는 옷이지, 옷값, 이런 거는 어떤 달은 쓰고 어떤 달은 안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적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한 달에 옷을 10만 원어치 산다. 자, 식비, 나는 한 달에 밥값을 얼마 쓰는가, 뭐 밥값을 얼마 쓴다. 문화비는 뭐 영화를 보거나 책을 사거나 뭐 이런 문화활동을 하는 거죠. 이걸 얼마를 쓴다. 그리고 뭐 기타 그 외에 잡비를 얼마를 쓴다. 그리고 남는 돈은 당연히 저축이 되겠죠. 그럼 뭐 이렇게 쓴다고 치면 대략적으로 얼마 나오는 거야? 40에 80에 110 나오면은 한 72만 원 정도는 저축이 돼서 합계 182만 원이죠. 근데 여기서 또 실질적으로 182만 원이 내가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 182만 원을 받는데 이 182만 원이 그대로 통장에 적히는 건 아니죠. 여기서 또 몰 때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떼고 입금이 되죠. 이거는 또 다음 파트에서 이거를 계산하고 알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자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마지막 교과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자,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자, 가는 우리는 부의 분배에 앞서 부를 창출해야 한다 하도록 정해 놓고요. 나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추진되기만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소득 재분배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많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분배에 앞서 부를 창출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성장을 해야 한다. 하나는 성장보다는 재분배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까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가, 늘 끝나지 않는 갈등이고 대립이고 서로 이념의 차이입니다. 경제적 이제 본인이 믿고 있는 이념의 차이죠. 그래서 성장 우선주의자들이 집권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처럼 분배를 우선시 여기는 사람들이 집권하는 경우가 있고, 그때마다 나라의 이제 정책 기조가 조금씩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성장을 먼저 추구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집권하는 사람이 됐던지, 아니면은 이제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이 됐다고 가정해보고, 나는 성장을 우선해야 할 건지, 아니면은 분배를 우선시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밑에다가 적절히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준비를 좀 잘 했었어야 되는데, 학부모 총회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약간 미진한 것 같지만,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은 팀즈로 연락을 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얼굴 보면서 온라인으로 못다한 얘기들 하고, 본인의 뭐 용돈 경험, 용돈을 이제 합리적으로 소비하지 못했던 경험들, 이런 것도 물어보면서 수업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